지구 살리기 마을이 움직인다. 안녕하세요, 박사님. 안녕하세요.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환경 문외한이었던 저도 약간 개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살펴보면 요즘 고맙게도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제로 웨이스트 샵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뉴스 보기가 겁나는 건 사실입니다. 기후 위기 또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지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선뜻 뭔가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사님 혹시 저희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그나마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? 예, 사실 지구온난화,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네.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일단은 세탁세제라든지 세정이나 세척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나면 물로 씻어내리잖아요. 물로 씻겨 내려가면 이런 물질들이 하천으로 빠져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량을 사용해서 지구가 이 화학 물질로부터 부하량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적정량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, 폐기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즘 어떤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일회용 용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, 이런 일회용 제품들을 최소한 사용하지 않고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들,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로 웨이스트 샵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의 운동인 것 같아요. 사실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뭐 폐기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일련의 사이클이 있는데, 이 사이클을 늘려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는 그런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활 속에 있는 화학 제품들을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소분 리필 판매라든지 그런 운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. 소분 리필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? 예, 이 소분 리필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취지고 환경에 폐플라스틱이라든지 폐 용기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, 자칫하면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생활 속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,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꼭 알아 두셔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는 용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, 재사용하는 용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담겼던 내용물과 동일한, 예를 들면 기존에는 샴푸를 사용했는데 그 후에는 뭐 세정제를 한다든지 세탁세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한 것보다는 네네. 동일한 내용물을 사용할 수 있는, 그리고 그 용기 선택에 있어서도 용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다양한 용기 중에 HDPE라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성분들이 있는 용기들이 있습니다. 이 용기는 굉장히 열에 강하고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물이 용기 안에 있을 때 내용물로 반응해서 어떤 뭐 오염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고요. 또 내구성이라든지 내열성, 내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급적 이런 용기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. 또 뭐 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용기에 금이 가거나 또 용기를 재사용할 때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척 작업이 필요하고, 뭐 필요하다면 에탄올 같은 소독제로 살균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, 이때 사용하는 에탄올은 30에서 70% 정도의 농도의 에탄올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에탄올로 세척해야 되는, 소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사실 제품에 잔류물이 남거나 물기가 남을 경우에는 녹농균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이 녹농균이라는 세균은 굉장히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,
이 농농균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 성인,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은 나타나지 않아요. 근데 다만 노약자라든지 어떤 민간 계층 어린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계층에게는 피부 감염이라든지 요로 감염, 더 심할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살균 소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. 이런 리필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 용기를 선택할 때 식료품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수통이라든지 생수통 또는 음료수병 같은 데 담아서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가 모르고 음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소분 리필을 사용할 때는 그 용기에 반드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부착하고, 또 가급적이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게 이런 소분 리필 제도를 운영하고, 또 그를 통해서 이제 환경을 살리는, 또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막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회에 걸쳐서 우리 동네 용용 박사님과 함께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. 마을이 움직이면 지구가 살아난다는 이런 믿음 하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마을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하지만 지구를 살리는 몫은 마을 여러분들의 몫인 거 다 아시죠? 박사님께서도 방송 계속 하시면서 또 더 말씀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어떻게 또 예,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우리 동네 용용 박사님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구 살리기 마을이 움직인다. 안녕. 됐나요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